인당 소득 대비 이제 명품 소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좀 늘고 있거든요. 소득 대비 그 명품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또 한국이에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가까운 곳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몽클레어 뭐 이런 게 400 정도 한다고 하고 무슨 패딩 가격이 200에서 400 정도예요. 근데 그걸 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닌단 말이죠. MZ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 명품과 해외여행을 많이 가신다라고 하는데 뭐 비까지 정하면서 가잖아요. 네. 왜 그런 부분들이 생기나요?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명품 소비라든지 너무 무리해가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통계를 보면 한국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인당 소득 대비 이제 명품 소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좀 늘고 있거든요. 소득 대비 그 명품 소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또 한국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국에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SNS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의 그 SNS가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도 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자기 친구나 뭐 지인 뭐 여기 직장 동료 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명품을 샀네? 아,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갔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는 많이 이렇게 보여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저게 이제 우리 집단, 내가 만나야 하는 집단,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집단에서 필요한 그런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가까운 곳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의 위치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이 내면적 위치나 소프트 파워적인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뭐 권력 아니면 명예 아니면 그 직위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바로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보여지는 것들이죠. 명품이라든지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따라잡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을 따라잡지 않으면 본인의 그런 이 무의식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그런 것들이 매우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늘어나냐면 방금 말한 대로 SNS 너무나도 그런 사생활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명품 소비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 명품을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많이 구입하고 옛날부터 물론 그랬지만 옛날에는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곧 30인데 한 달 되면 저희 때는 노스페이스였어요. 노스페이스 패딩, 뭐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진짜 아무리 비싸도 정말로 잘 사는 애들이 입어도 9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몽클레어 뭐 이런 게 400 정도 한다고 하고 무슨 패딩 가격이 200에서 400 정도예요. 근데 그걸 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고등학생들이 너도 나도 다 입으니까 따라서 구매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은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어느 정도 군인으로 치면 총 같은 거죠.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월급 조금 쪼개서 모으면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요즘은 월급에 몇 배를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명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고등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굳이 클러치백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사지도 않았고 진짜로 명품이라 해봐도 스포츠웨어였지 정말로 찐 명품들을 사진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너도 나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따라 사는 그런 문화가 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체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망하는 뭐 유튜버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뭐 그렇게 생각되고 해외여행은 이것도 사실 SNS랑 무척 연관이 있거든요. 해외여행은 사실 이전만 해도 본인이 이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힐링 아니면 뭐 여행으로 인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공부 아니면 정말로 내가 가보고 싶었던 그런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과시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명품이랑 연관이 매우 많이 되죠.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SNS에 사진을 올리려고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여행의 그 순기능보다는 그런 내면적인 기능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내면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순기능은 뭐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것, 힐링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면적인 기능은 과시죠. 과시 문화가 매우나도 강해지고 있죠. 근데 과시를 하지 않으면 어울려지질 않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이 서류적인 사회가 되어버렸고 너무나도 방어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으며 굳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집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릴 것들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빚져서 가는 경우면 대출 받아서 가는 맞아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분류가 좀 될 것 같아요. 30대나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과시가 많고 바빠지면 언제 내가 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20, 30대는. 그리고 30대쯤 되면 30대 뭐 중반, 뭐 후반 이쯤 되면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본인이 해놓은 것들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 취미로 해소를 하는 방향을 못 찾아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느꼈던 경우도 있고요.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그런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무리하게 가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정체성을 그렇게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어떤 것을 아는지 자신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본인이 여유가 됐을 때 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근데도 빚을 져가면서까지 그렇게 여행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을 잘 아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빚을 져서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으나 빚을 져서까지 여행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잘 안 차는데 시계를 오늘 이 시계를 찼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태그 호이어라는 그 시계 브랜드인데 저도 이것을 별로 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시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왜 샀냐면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는 상담사가 이 가운 입는 일을 하면서 뭐 가운이 아니면 넌 정장을 입는데 시계 하나도 없으면 너 이거 너무 밋밋하다. 직업에 맞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댄디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댄디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시계는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이게 뭔지 알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저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 기전이 왜 생기는지도 알잖아요. 근데도 시계를 샀어요. 왜냐? 내가 상담사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내가 가운을 입는 직업처럼 보이지 않을까 봐. 그것이 내 남자에게 상담자가 만나는 고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상담자라고 신뢰가 안 쌓일까 봐 혹시나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내 이 생존 욕구 그리고 내 위치에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한 것은 맞죠. 저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제 석사까지 졸업한 심리학자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 소비 이건 완전히 배제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완전히 그것을 떨어뜨리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 하나의 그런 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